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톨스토이의 행복한 삶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전 작품을 통해 삶, 사랑, 행복, 고독, 그리고 죽음 등을 각각의 주제로 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삶, 사랑, 행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톨스토이의 행복한 삶으로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당신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의 처지가 불만족스럽다면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삶의 선택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이며 힘입니다. 인생과 시간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공포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시간은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광음이 유수 같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봄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더불어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가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겨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필연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상 지혜로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먼저 미래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과거 속에 살며 아직 떠나지도 않은 인생 항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몇 해가 아니라 몇 세기를 산다고 하여도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학의 발달로 하여 인간의 수명이 몇 번 더 연장되고 청년기가 몇백 년 계속되고 이어 수백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상과 관심, 오락과 사업, 부귀와 명예, 희망과 공포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무거운 하품처럼 하루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저녁 때가 되어도 그의 집에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의 완성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끊임없이 고독의 그늘에 묻혀 살면서 이것을 바라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삶의 완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세계관을 세우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면서 이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군중 앞에서 매일 승리를 얻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패배를 맛본 후에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천명을 찾아 추구하고 언덕과 지평선을 발견하고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삶의 짐을 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길을 구하고 자기가 일하여 얻은 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똑같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말입니다. 당신보다 앞에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딜 가고 싶어 했는지, 어딜 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태양과 폭우, 바람을 맞으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만일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의 발소리만 듣고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체의 것을 당신의 배낭 속에 집어넣고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가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길은 멀고 황혼이 다가올 무렵 당신은 자신의 생애가 꿈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침을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미소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대낮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벌써 그 태양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서 있고 싶다는 사람에게 의자를 내밀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노래, 모든 노력은 그날의 시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만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한 자, 넘어지는 자를 관용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이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녁의 커다란 하나의 기쁨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행복입니다. 아주 옛날 하늘을 향해 많은 가지를 높이 뻗은 자태가 우람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울 무렵이면 온갖 모양과 빛깔, 크기를 달리한 나비들이 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먼 곳에서까지 새들이 찾아와 그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팔을 뻗은 나무가지들은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모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소년이 늘 나무 밑에 와서 놀곤 했습니다. 그 큰 나무는
소년에 대해 차츰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만일 큰 것이 자신이 크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는다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크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항상 에고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이려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는 언제나 자기 곁에 와서 즐겨 노는 이 작은 소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높았으나 소년이 꽃을 꺾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머리를 숙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에고에게 다가가면 그 가지는 더욱 높게 뻗을 것입니다. 장난꾸러기 소년이 가까이 오면 나무는 가지를 굽혀 주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꽃을 꺾을 때면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소년으로 하여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 사랑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제 소년은 자랐습니다. 그는 가끔 나무의 우묵한 곳에 한가롭게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기도 하며 나무의 잎과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의 왕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꽃이 자신의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인간은 이와 같은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고의 가시가 거기에 있으면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해집니다. 소년이 꽃 왕관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며 나무는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나무는 미풍 속에서 이파리들을 나부끼며 사랑의 창가를 불렀습니다. 소년은 자랐습니다. 그는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에 매달리며 놀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가지 위에서 놀고 있을 때면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평온을 줄 때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불안을 줄 때 행복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년에게는 다른 번거로운 의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야망이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합격해야 할 시험이 있었고 잡담하며 함께 돌아다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발걸음은 차츰 나무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나무는 그 영혼으로부터 오라, 오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밤낮 없는 기다림입니다. 나무는 언제고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소년이 오지 않으면 나무는 슬펐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가지지 못하면 슬프고 누구인가에게 주지 못하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때만 사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때 사랑은 가장 행복합니다. 소년은 성장함에 따라 나무에게로 오는 시간이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야망이 크게 자라면 사랑할 시간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녀는 이제 세속적인 일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 옆을 지나가자 나무는 그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렸건만 너는 끝내 오지 않았어. 난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뭘 갖고 있지? 왜 내가 너에게 와야 하지? 너는 돈이라도 갖고 있어? 난 돈을 갖고 싶어. 에고는 언제나 동기라는 욕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쓸모있는 목적이 있을 때에만 에고는 그 완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기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거 자체가 보답인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줄 때에만 너는 나에게 오겠다는 말이니? 내 주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에고는 축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즐겁단다. 나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어.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주고 미풍 속에서 춤추며 노래한단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순결한 새들은 짹짹거리며 가지 위에서 뛰어놀곤 하지. 우리가 돈에 유혹당하게 되면 너희들 약한 인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까를 배우기 위해,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사원에 가야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너에게 와야 하니? 나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해. 에고는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갈망합니다.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아무데도 가지 말렴. 내 열매를 따서 팔도록 해. 그러면 너는 돈을 갖게 될 거야. 소년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어올라 열매를 모두 땄습니다. 채 익지 않은 것까지 가지를 흔들어 떨어뜨렸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땅에 떨어졌으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사랑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얻은 후에도 에고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더 많이 갖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으나 나무는 조금도 서운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따서 팔도록 하라는 제의를 소년이 받아들였을 때 나무는 오히려 소년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갖고 있었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바빴습니다. 그는 나무에 관한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 있으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나무는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외치듯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소년아. 와서 나를 안아다오. 그러나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감상은 그만둬. 그것은 어린 시절의 일이었어. 이제 난 어린아이가 아니야. 에고는 사랑을 미친 짓으로 보며 철없는 환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와서 내 가지에 힘껏 매달려 보렴. 자, 함께 춤추며 놀자꾸나. 하지만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란 말이야. 나는 집을 지어야만 해.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어? 나무는 외쳤습니다. 집이라고? 나에겐 집이란 것이 없어. 오직 인간만이 집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며 인간 이외에 그 누구도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방을 벽으로 둘러싸여 갇혀진 인간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거처하지 않으나 너는 내 가지를 잘라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톱을 가져와서 나무의 가지들을 전부 잘랐습니다. 나무는 이제 몸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지가 잘려나갈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나무에게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통나무가 되어서 소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나무는 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힘을 줄 가지도 잎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지나갔으나 바람결에 소식을 부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의 영혼은 여전히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라, 오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어서 오라.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남자 역시 이젠 늙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길에 나무에게로 와 옆에 섰습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넌 무척 오랜만에 왔구나. 그 늙은이는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니?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먼 나라로 가고 싶어. 지금 나는 여행할 배가 필요해. 나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 없는 걸. 사랑하는 이여, 내 몸통을 잘라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게. 자, 네가 돈을 벌러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무척 행복할 거야. 그러나 꼭 기억해두게. 난 네가 돌아오길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점을. 그는 톱을 가져와 마지막 나무의 몸통마저 잘라 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나무는 이제 작은 그루터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랑하는 이의 귀향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용입니다.
사랑은 왕이요 황제인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 나무 그루터기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혹시 그가 물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길을 잃지는 않았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먼 나라의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소식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줄 것이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는 받을 말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에고는 받는 언어밖에는 이해할 줄 모릅니다. 주는 언어는 사랑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그 나무처럼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가지를 멀리까지 크게 뻗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경전도 없고 도표도 없고 사전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원칙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은 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와서 내 눈 속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어쩌면 사랑을 그 눈 속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포옹하려고 팔을 뻗칠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사랑이 나의 눈 속에서, 나의 팔 안에서, 나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언어로도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원인은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전혀 근거 없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의 행복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인생의 삶은 그토록 짧고 그 끝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과 번뇌 속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의 길은 험난하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하며 희망의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길이 당신이 찾고 있는 행복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약속은 행복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나 슬픔에 강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으로 자신의 몸을 적시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다면 세상은 온통 환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소중한 빛과 같은 감정입니다. 짙은 향기를 풍기며 밝은 빨강색으로 온통 칠해놓은 듯한 장미꽃밭이 녹색의 철문 바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꽃밭 위로 왕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적당히 넓은 정원에는 마티골드 나무와 강낭콩 넝쿨이 꽃을 피운 채 어울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저녁 노을에 물든 강물은 온통 황금 빛깔을 띠고 곤돌라와 같이 생긴 작은 어선들이 강 표면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가볍게 떠 있었습니다. 강둑 반대쪽에 위치한 마을의 집들이 한마장가량의 면적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강 건너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정문에서 집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은 마을에서 도심지로 뻗은 신장로에까지 닿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나들이 할 때나 귀가할 때는 의뢰의 이 지름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시냇물의 작은 둑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옛날 마을 사람들은 시냇물을 건널 요량으로 대나무로 된 다리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룻배가 닿는 선착장 구실을 하는 넓다란 널빤지가 놓여 있어 하루 일을 끝낸 사람들이 조용히 뱃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룻배 사공이 나그네를 강 건너로 건네주고 있는 동안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쌀쌀해진 저녁 바람을 피하기라도 하려는 듯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의 이야기 속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과 함께 옷깃을 스며드는 찬바람을 못 이기겠다는 듯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곧 작은 불빛이 어둠을 살랐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녀가 모닥불을 지피는 장작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소녀는 뱃사공의 딸인가 싶습니다. 소녀는 나룻배가 다시 강을 건너오는 동안 장작 더미를 나르고 있었는데 몹시 힘겨워 보였습니다. 장작 바구니를 소녀의 혼자 힘으로 머리에 이기에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녀를 도와 그녀의 작은 머리에 나무 바구니를 얹어주자 소녀는 온 세상을 다 얻기라도 한 듯이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마을 사람들이 차례차례 조심스럽게 선창가를 내려와서 강둑의 작은 길을 따라 큰 길로 접어들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강안을 끼고 넓게 펼쳐진 평야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모래와 질 좋은 토양분으로 퇴적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평탄하고 잘 경작된 토지 주변에는 드문드문 오랜 나무 숲들이 구름더미처럼 몰려 있었고 드넓은 평원이 저 멀리 강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가득히 피어 달콤한 내음을 풍기는 콩밭은 꿈처럼 아름다움을 주는 아주 인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에서 물론 낮은 산입니다만 마을을 내려다보면
들판 한쪽으로 끝없는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었고 언제부터 트인 길인지는 몰라도 큰 길을 따라 작은 사이길이 들판의 밭과 숲 사이로 아련히 뻗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길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꿈과 소망이 들꽃처럼 피어있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설레이는 기분을 설명이라도 하듯 많은 순례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이곳저곳에는 조그마한 사원들이 세월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수명을 다한 듯한 망고나무들이 짙은 숲그늘을 들이운 채 길 주변에서 여행자들을 맞고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홀한 노을이 그 황금의 나래로 망고나무를 감싸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면 대나무 숲이 오랜 세월을 지내온 듯 저마다 퇴색한 빛깔로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대나무 숲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 한옆에 장난삼아 서 있는 듯 싶은 한 그루 사과나무에 어미 염소가 묶여 있었고 바로 그 곁에는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노을 빛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한때가 머물고 있는 잔잔한 풍경이었습니다. 오솔길은 다시 큰 길로 이어져 있었고 길 옆 망고나무 숲 밑에서는 샘물이 전설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숲속엔 숨쉬지 않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대지 위의 만물까지도 축복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기라도 한 듯 고요와 평화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화란 말로써 표현되고 기억될 수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추억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부재일 때 찾아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단지 측량할 수 없는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